무상지원금이나 바우처, 사업계획서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탈락 통보 받으신 적 있죠? 이유가 진짜 황당합니다. 사업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시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인데요. 창업기업이 아니다 라는 이유였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는데 창업기업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시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다 창업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창업의 기준은 따로 있는데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사업자가 정부 기준으로 진짜 창업이냐 이고요. 또 만약 창업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예요. 이 방법은 제가 우회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만약 이걸 모르고 무상지원금이나 바우처를 지원했다 그러면 수천만원, 수억이 남에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한 사장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시고 작년에 다시 새로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해보겠다고 컨셉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뭐 메뉴도 바꾸고 이것저것 많이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또 뭐 초창패 이런 것들이 떠서 사업계획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동종업종 폐업 후에 3년 미경과로 창업기업 요건이 미충족했다 예요.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모르고 당하면은 정말 이제 뼈아픈 건데 사업계획서 쓰느라 보낸 그 한 달의 시간도 있을 거고 또 받을 수 있었던 이 1억짜리의 지원도 못 받았는데 이게 사장님의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진짜 창업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업력이 7년 이내, 또 두 번째는 기존 사업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이어야 된다 예요. 이 두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먼저 개인 사업자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케이스가 4가지인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머릿속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은 경우입니다. 부모님한테 가게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형한테 사업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업종을 그대로 받으면 창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업종을 바꿔서 받았다? 그러면 창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사업을 승계받으실 때에는 어차피 컨셉을 바꿀 거다 그러면 업종 코드 자체를 다른 걸로 그냥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자가 있는데 또 새로 만드시는 경우예요. 이거는 무조건 창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께서는 내가 새로 다른 거 만들었으니까 창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사장님이 그냥 사업체 하나 더 늘린 건데? 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를 더 만들었다, 2개를 더 만들었다 해도 이거는 창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많이 걸리는 케이스인데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창업이라고 보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폐업하고 도소매를 시작했다. 이거는 창업이 맞아요. 근데 음식점 폐업하고 나서 또 음식점을 차렸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게 바로 창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같은 업태를 다시 또 차리려면 폐업 시점부터 3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해 줍니다. 딱 3년이에요. 1년, 2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폐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카페를 차렸다. 이거는 3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개인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다. 이거는 창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하고 개인은 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라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이에요. 기존의 7년 룰은 똑같아요. 근데 법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개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이게 창업이냐? 예요. 정답은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체크는 업종이 같냐 다르냐 예요. 개인은 음식점이고 법인은 제조업입니다. 이거는 100% 창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업종 자체가 다르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겠죠. 두 번째는 업종이 같다면 지분이 50% 이하인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개인 사업자가 도소매고 법인을 차렸는데도 그것도 도소매다. 그런데 사장님의 지분이 30% 이러면 창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의 지분이 50%를 넘었다, 예를 들어서 60%다 이러면 창업이 아닌 게 돼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사장님들께서 법인을 만들 때 본인의 지분을 100%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은 자동으로 창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청하시니까 바로 탈락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표에 안 나오는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휴업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경우,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 사업자를 휴업시켜 놨으니까 새로 만들면 창업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아직 사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창업이 되려면 폐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의 명의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로 폐업을 하기가 싫어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본인 명의로 새로 만든다?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정부는 명의보다는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운영을 했는지, 카드 매출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를 바꿨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업종 코드만 살짝 바꾸는 경우인데요. 카페에서 디저트 카페로 코드만 바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실제 메뉴랑 운영 방식이랑 이런 걸 봤을 때 똑같다 그러면 그냥 같은 업종으로 보는 거예요. 코드를 뭔가 이렇게 변경시키거나 하는 게 장난이 안 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되실 텐데 제가 빠르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딱 세 가지 질문만 본인한테 이제 던져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내 사업자를 만든 지 7년이 넘었나? 예요. 7년이 넘었으면 그냥 창업기업이 아니에요. 다른 지원 사업을 알아보셔야 된다. 예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업자가 있었나? 예요. 없었으면 그냥 창업이고 그냥 이건 끝이겠죠. 세 번째는 기존 사업하고 업종이 같나? 예요. 다르면 창업이고요. 같다면 폐업하고 3년이 지났나 보시면 돼요. 3년이 지났으면 창업, 안 지났으면 창업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세 가지로 95%는 창업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 자가 진단을 했어요. 근데 나는 창업이 아니네?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7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포기하신 사장님들이 계셔서 초창패나 예창패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폐업의 타이밍을 설계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지금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폐업 시점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폐업을 6개월만 빨리 해뒀어도 저희가 지금 이 순간은 창업으로 인정받고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을 분리하는 건데요. 기존에 음식점을 하시는데 법인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때 그냥 똑같은 음식점 법인을 만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확장 가능한 업태로 새로운 법인을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이나 도소매나 온라인 판매업 이런 것들로 하시면 되겠죠. 업태가 다르면 그 자체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창업이라고 하면은 뭘 만족해야 되죠? 바로 업력이 7년 이내인 거.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 경우가 이게 창업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으면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괜히 사업계획서 며칠 동안 고생해서 쓰고 나서 나중에 창업이 아니어서 안 됩니다 하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제가 정부에서 창업의 기준으로 보는 것들을 좀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텐데 이걸 좀 보시면서 내가 창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창업 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판단해 드릴게요. 결국은 이런 창업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절세 효과나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런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똑같이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은 그 창업의 기준을 잘 몰라서 나는 새로 만들었다고 창업이라고 보고 지원하신 분들이 좀 반려되고 탈락한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이 영상을 남겨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또 만나요.